하얀 달이 뜨는 날 여러분은 그냥 자려고 누우셨습니까? 오늘 밤 8월 16일 하늘에 하얀 달이 걸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달이 뜨는 날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막혀 있던 재물운이 열리기도 하고 이미 들어오던 돈복이 조용히 빠져나가기도 한다는 것을 하얀 달은 기운이 빠지는 달입니다. 이 시기를 모르고 평소처럼 먹고 평소처럼 행동하면 재물 기운이 가장 빠르게 새는 날이 됩니다. 대부분이 이것을 모릅니다.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이 날을 그냥 넘기셨습니까? 월급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통장 잔고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이유를 모르셨습니까? 하얀 달을 그냥 보낸 횟수만큼 재물, 기운은 쌓이지 못하고 조용히 흘러내려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다음 달 하얀 달도 그렇게 지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커피 한 잔 마십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월말이 되면은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남은 게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이 말을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허투루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남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 기운의 흐름이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예선인들은 달의 모양을 보고 그날 해야 할 일과 먹어야 할 것을 정했습니다. 보름달은 기운이 가득 찬 날, 하얀 달은 기운이 가라앉는 날.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오해를 합니다. 가라앉는다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하얀 달은 나쁜 날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만 나쁜 날입니다. 이 날을 제대로 쓰면 막혀 있던 것이 터지고 재물복이 새롭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얀 달에 반드시 드셔야 할 음식, 그리고 오늘 반드시 해야 할 행동, 이 중 단 한 가지만 실천하셔도 지금까지 막혀있던 재물운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절대로 예상 못 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달이 바다를 움직인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밀물과 썰물 하루에 2번씩 반복되는 이 거대한 움직임이 달의 인력 하나로 일어납니다. 수천억 톤의 바닷물이 달의 기운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몸은 70%가 물입니다. 그 물이 달의 기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풍수에서 달은 단순한 천체가 아닙니다. 달은 물의 흐름을 움직이고 물은 재물의 상징입니다. 이것이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자연을 관찰해 온 선인들이 몸으로 겪고 눈으로 확인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하얀 달은 어떤 달입니까? 오른쪽 절반만 빛나는 달 기운이 안으로 수렴되는 시기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음기, 즉 음의 기운이 절정에 이르는 때라고 합니다. 음기가 강하다는 것은 에너지가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모이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보름달의 기운이 활짝 열리는 날이라면 하얀 달은 기운이 안으로 거두어지는 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렴의 힘을 제대로 쓰면 재물이 안으로 모입니다. 모르고 흘려보내면 기운과 함께 돈도 빠져나간다. 그런데 옛 어른들이 하얀 달에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하얀 달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들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기운이 수렴되어야 할 시간에 밖으로 에너지를 흩뿌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갑을 열고 충동 구매를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안으로 모여야 할 재물 기운이 그 순간 바깥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냉장고에서 아무 음식이나 꺼내 드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얀 달의 음기와 맞지 않는 음식은 오히려 기운의 흐름을 흐트러뜨립니다. 모르고 한 행동들입니다. 나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운은 의도를 가리지 않습니다. 모르면 그냥 새어 나갑니다. 조선시대 사대부 가문에서는 달의 주기에 따라 먹는 음식을 달리했습니다. 초하루에는 이 음식, 보름에는 저 음식. 이것이 단순한 식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기운의 흐름에 맞춰 몸을 조율하는 행위였습니다. 사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얀 달이 뜨는 날에는 특정 음식을 올리고 특정 행동을 금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진 이 실천이 단지 미신으로 전해졌을 리 없습니다. 재물을 지키고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기운을 안정시키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지혜입니다. 오늘 다시 꺼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하얀 달인 오늘 반드시 드셔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먹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드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입니다. 놀라셨습니까? 비싸지 않습니다.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얀 달 이것만큼 강력한 음식이 없습니다. 검은 콩은 풍수에서 수기, 즉 물의 기운을 보충하는 대표 식재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닷물을 움직이고 물은 재물의 상징입니다. 하얀 달처럼 음기가 강한 날 수기를 보충하면 재물 기운의 흐름이 안정됩니다. 수기가 부족하면 재물 기운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물에 충분히 불려서 삶아야 합니다. 최소 2시간 이상 불린 뒤에 천천히 삶으십시오. 급하게 드시면 기운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검은 콩의 기운도 천천히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검은 콩을 드실 때 짜게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간장에 졸인 것, 소금을 많이 넣은 것, 이것은 수기를 오히려 흩어버립니다. 짠 기운은 수기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밀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오늘만큼은 담백하게 드십시오. 삶은 검은 콩 그대로 혹은 아주 약하게 간을 해서 저녁 식사에 한 줌만 추가하셔도 충분합니다.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기운은 양이 아니라 방식에서 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바다에서 옵니다. 미역 혹은 다시마입니다. 달이 바다를 움직인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다의 기운을 품은 식재료는 달의 에너지와 자연스럽게 공명합니다. 미역과 다시마는 바닷속에서 달의 기운을 머금고 자랍니다. 이것을 몸 안에 넣으면 정체되어 있던 기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막힌 것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미역국을 생일에만 드십니다.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음식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재물을 위해서라면 하얀 달에 드시는 미역국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역국은 아침보다 저녁에 드셔야 합니다. 하얀 달의 기운은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작동합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 시간 서서히 깊어집니다. 그 시간에 미역국을 드시면 몸이 하얀 달의 기운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됩니다. 아침에 드시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저녁에 드십시오. 기운이 가장 잘 받아들여지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호두입니다. 잠깐 호두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생김새가 무엇과 닮았습니까? 두뇌입니다. 사람의 뇌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풍수에서 형태는 기운을 담습니다. 생긴 것이 닮은 것은 기운도 통한다고 봅니다. 호두는 지혜의 기운과 모으는 기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흩어진 것을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 하얀 달의 수렴, 에너지와 만났을 때 호두는 그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저녁 식사 하나리면 충분합니다. 과하게 드실 필요 없습니다. 기운은 적당한 데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첫째, 매운 음식과 자극적인 양념입니다. 강한 자극은 음기를 교란시킵니다. 하얀 달의 수렴 에너지를 흩어 버립니다. 둘째, 술입니다. 하얀 달날에 음주는 재물 기운의 통로를 막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작용합니다. 오늘만큼은 참으십시오. 셋째,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인공적인 기운은 자연의 에너지를 차단합니다. 하얀 달의 기운이 몸 안으로 들어오려 해도 인스턴트가 그 문을 막아 버립니다. 기운은 정갈한 곳에 머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몸을 정갈하게 하십시오. 음식은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꼭 해야 할 행동이 따로 있습니다. 이 행동 10분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한 달 뒤입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동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지갑이 어디 있습니까? 가방 안에 있습니까? 주머니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딘가에 던져두셨습니까? 지금 꺼내십시오. 열어보십시오. 영수증이 쌓여 있습니까? 카드가 어지럽게 꽂혀 있습니까? 동전이 지폐 사이에 섞여 있습니까? 잠깐 멈추십시오. 재물은 정돈된 곳에 모입니다. 이것은 풍수의 이치이기 이전에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물도 깨끗하고 고운 곳에 고입니다. 흙탕물은 흘러내려갑니다. 어지러운 지갑은 재물 기운이 머물지 못하는 곳입니다.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 버립니다. 오늘 하얀 달날 지갑의 영수증을 모두 꺼내십시오. 필요 없는 카드는 정리하십시오. 지폐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정렬하십시오. 앞면이 위를 향하게 큰 금액이 바깥쪽에 오도록 정렬하십시오.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재물이 머무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행동입니다. 지금 일어나서 현관으로 가십시오. 현관을 보십시오. 신발이 뒤집혀 있지 않습니까? 택배 상자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우산이 아무렇게나 걸려 있지 않습니까? 현관은 집안의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입과 같습니다.
입이 막혀 있으면 숨을 쉬지 못하듯이 현관이 막혀 있으면 기운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는 집에 재물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현관을 한 번만 쓸고 닦으십시오. 신발을 가지런히 정돈하십시오. 뒤집힌 신발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 놓으십시오. 뒤집힌 신발은 기운이 거꾸로 흐른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청소를 해서 돈이 모인다는 것이 믿기지 않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재물이 막혀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 지금 현관이 깨끗한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청소가 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는 기운이 흐를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통로가 열려야 기운이 흐릅니다. 기운이 흘러야 재물이 따라옵니다. 세 번째 행동입니다. 오늘 저녁물 한 컵을 준비하십시오. 수돗물도 괜찮습니다. 정수된 물이면 더 좋습니다. 창가로 가십시오. 베란다가 있다면 베란다로 나가십시오. 달이 있는 방향을 향해 서십시오. 하얀 달이 어디 떠 있는지 잠깐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으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이 달의 기운이 내 안으로 들어와 막힌 것을 풀어주기를. 그리고 천천히 물을 마십니다. 급하게 마시지 마십시오. 한 모금 한 모금 달의 기운을 받아들인다는 생각으로 마십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겠느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기운은 의도와 함께 움직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물과 마음을 담아 마시는 물은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음식도 감사하게 먹는 사람과 짜증내며 먹는 사람은 소화부터 다릅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기운은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흐릅니다. 오늘 이 작은 의식 하나가 하얀 달의 기운을 여러분 편으로 만드는 시작입니다. 네 번째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반드시 들으십시오. 첫째, 오늘 큰돈이 오가는 계약이나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하얀 달은 시작의 날이 아닙니다. 마무리의 날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기운이 맞지 않는 날입니다. 오늘 서명한 계약, 오늘 내린 큰 결정 두고두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하얀 달에 나간 재물은 기운과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오늘만큼은 미루십시오. 셋째, 밤 11시 이후에는 소비를 멈추십시오. 하얀 달의 음기가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충동구매 온라인 쇼핑은 재물 기운이 가장 빠르게 새는 순간입니다. 화면을 닫으십시오. 지갑을 닫으십시오. 오늘 밤만큼은 안으로 거두십시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음식세, 가지, 행동 3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 이것은 모두 오늘 하루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만 잘 보낸다고 재물운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진짜 재물이 바뀌려면 평소의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돈이 안 모이는 진짜 이유입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눈을 뜨자마자입니다. 채 1분도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SNS를 확인합니다. 뉴스를 봅니다. 메시지에 답장합니다. 그런데 아직 정비되지 않은 아침의 기운이 그 순간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하루의 재물 기운은 아침 첫 행동에 의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하루 내내 기운이 흐트러진 채로 흘러갑니다. 아침 기운이 흩어진 날은 돈도 함께 흩어집니다. 내일 아침 딱 10분만 바꿔보십시오. 스마트폰을 집어들기 전에 그냥 앉아 계십시오. 창문을 여십시오. 바깥 공기를 한번 들이켜십시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지 잠깐 생각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고요하게 앉아 있는 것, 그 10분이 하루의 기운을 잡아두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러나 사흘만 해보십시오. 기운이 달라지는 것을 몸이 먼저 느낍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밥을 드실 때 무엇을 하십니까? 유튜브를 틀어 놓으십니까? 드라마를 보십니까? 뉴스를 흘려 보내십니까? 혼자 드시는 분들 대부분 화면을 켜 놓습니다. 그런데 음식의 기운은 온전히 집중해서 먹을 때 제대로 흡수됩니다. 음식은 단순한 칼로리가 아닙니다. 자연의 기운을 몸 안으로 넣는 행위입니다. 땅에서 자란 것, 바다에서 온 것, 햇빛을 받고 자란 것, 그 모든 기운이 음식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며 먹으면 소화만 방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이 가진 생명의 기운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기운을 받지 못한 몸은 재물 기운도 제대로 붙잡지 못합니다. 오늘 저녁 한 끼만이라도 화면을 끄십시오. 조용히 앉으십시오. 음식을 보십시오. 천천히 드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먹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그 한 끼가 몸 안에 기운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안을 떠올려 보십시오. 낮에 커튼이 열려 있습니까? 햇빛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항상 커튼이 닫혀 있습니까? 풍수에서 빛은 양기, 즉 양의 기운의 상징입니다. 빛이 들지 않는 공간에는 기운이 정체됩니다. 기운이 정체된 곳에서는 모든 것이 멈춥니다. 재물도 건강도 좋은 일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들의 집을 가보면 하나같이 박습니다. 창이 큽니다. 커튼을 걷어 놓습니다. 햇빛이 집안 깊숙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밝은 집이 기운을 만들고 기운이 재물을 부릅니다. 매일 아침 커튼을 여십시오. 딱 5분이면 됩니다.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시오. 흐린 날도 괜찮습니다. 커튼만 열어도 기운이 달라집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집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집입니다. 그리고 기운을 받아들이는 집에 재물도 들어옵니다. 네 번째 습관입니다. 이것은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의 문제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까? 돈이 없어. 어차피 안 돼. 나는 운이 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습관처럼 입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말은 기운을 만듭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이 반복되면 뇌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뇌가 사실로 받아들이면 행동이 그 방향으로 굳어집니다. 행동이 굳어지면 결과가 그대로 나옵니다. 기운이 먼저가 아닙니다. 말이 먼저입니다. 말이 기운을 만들고 기운이 현실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의 말만 바꿔보십시오. 돈이 없어 대신 지금은 모으는 중이야. 어차피 안 돼. 대신 방법을 찾는 중이야. 거창하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하나만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말이 바뀌면 기운이 바뀝니다. 기운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작은 말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습관. 아침에 스마트폰 대신 고요함, 밥 먹을 때 화면 대신 집중, 낮에 커튼 대신 햇빛, 부정적인 말 대신 가능성의 말. 이해하지 어렵습니까?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물이 쌓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습관을 바꿔도 재물이 새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집안 어딘가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이 어디 있는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거실입니까? 침실입니까? 어디에 계시든 잠깐 멈추고 주변을 보십시오. 멀쩡해 보입니다. 깨끗해 보입니다.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기운의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물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화장실 문 지금 열려 있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풍수에서 화장실은 물이 빠져나가는 공간입니다. 물은 재물의 상징입니다. 화장실 문이 열려 있으면 집안의 재물 기운이 그 문을 통해 끊임없이 빠져나갑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 한 계속 새어나갑니다. 지금 당장 화장실 문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닫아두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하나 더 있습니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변기 뚜껑이 올라가 있습니까? 내려두십시오. 변기는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뚜껑이 열려 있으면 기운이 그대로 아래로 빨려 내려갑니다. 재물 기운도 함께입니다.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구멍이 큰 둑을 새게 합니다. 오늘부터 화장실을 나올 때마다 뚜껑을 내리십시오. 문을 닫으십시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재물 기운의 누수가 절반은 막힙니다. 두 번째 공간입니다. 주방입니다. 주방은 불과 물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가스레인지는 불의 기운, 싱크대는 물의 기운, 불과 물은 서로 충돌하는 기운입니다. 이 두 기운이 좁은 공간 안에서 부딪히면 집안의 기운 전체가 불안정해집니다. 기운이 불안정한 집에서는 재물도 불안정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지금 싱크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설거지가 쌓여 있습니까? 그릇이 씻기지 않은 채 하루 이틀 방치돼 있습니까? 싱크대에 쌓인 그릇은 물에 기운이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이 막히면 썩습니다. 재물 기운도 막히면 썩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하루가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썩은 기운을 만들어 냅니다. 그 기운이 주방을 채우면 먹는 기운이 죽습니다. 먹는 기운이 죽으면 몸의 기운이 죽고 몸의 기운이 죽으면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도 사라집니다. 오늘 저녁 설거지를 미루지 마십시오.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처리하십시오. 주방이 정결해야 집안의 기운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 공간입니다. 침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일 밤 자는 곳, 머리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북쪽입니까?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음기가 과하게 흡수됩니다. 하얀 달처럼 음기가 강한 날은 더욱 그렇습니다. 풍수에서는 동쪽 혹은 남쪽으로 머리를 향해 자는 것을 권합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입니다. 양기가 시작되는 방향입니다. 그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자는 동안 양기를 서서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기운이 다릅니다. 오늘 밤 자리를 바꿀 수 있다면 바꿔 보십시오. 침대를 옮기기 어렵다면 베개 방향만 바꿔 보십시오. 작은 변화입니다. 그러나 매일 밤 8시간입니다. 8시간 동안 받아들이는 기운이 달라지면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하루의 시작이 달라지면 한 달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공간입니다.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동선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문에서 거실까지 걸어가 보십시오. 중간에 무언가 있습니까? 박스가 있습니까? 치우지 않은 물건이 있습니까? 오래된 짐이 길을 막 있습니까? 기운은 흐름입니다. 강물이 흐르듯 기운도 공간을 통해 흘러야 합니다. 막힌 곳에서는 흐르지 못합니다. 고인 물이 썩듯 고인 기운은 재물을 밀어냅니다. 거실도 보십시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 구석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쓰지 않는 물건은 죽은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기운이 공간을 채우면 살아있는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집안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3개월 이상 손대지 않은 물건은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버리는 것이 아깝습니까? 버려야 새 것이 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묵은 기운을 내보내야 새로운 재물,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네 곳을 말씀드렸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뚜껑을 내리십시오. 주방 설거지를 미루지 마십시오. 침실 머리 방향을 바꾸십시오. 거실과 동선 막힌 것을 치우십시오. 어렵습니까? 돈이 듭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이면 집안의 기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셔도 재물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간을 바꾸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공간이 바뀌지 않으면 물질의 공간도 곧 다시 막힙니다. 재물은 결국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큰가의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 반드시 들으십시오.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음식, 행동, 생활, 습관, 공간,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완벽하게 실천하셔도 재물이 열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릇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담을 그릇이 없으면 흘러내립니다. 물을 담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그릇에 구멍이 있으면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재물이 들어와서 머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깨끗해야 머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그릇에 구멍을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비교입니다. 옆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며 시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친구가 좋은 차를 샀습니다. 지인이 집을 장만했습니다. 동료가 승진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집니다.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나는 언제쯤 저렇게 될까? 이 마음이 바로 재물, 그릇에 구멍을 내는 행동입니다. 비교는 감사를 치웁니다. 남의 것을 보는 순간 내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것이 보이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진 곳에서는 재물이 머물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보이지 않습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나가 버립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그 시간에 내 것을 들여다 보십시오. 내 것을 키우는 것이 재물의 진짜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나쁜 것이냐고 물으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더 잘 살고 싶은 마음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문제입니다. 가져도 부족합니다. 얻어도 불안합니다. 쌓아도 두렵습니다. 이 욕심은 그릇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흔드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습니다. 잠깐 멈추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고요합니까? 아니면 무언가에 쫓기고 있습니까? 조급함, 그것이 재물 기운을 가장 빠르게 흩어버리는 감정입니다. 재물은 쫓으면 달아납니다. 고요한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오늘 하얀 달날 잠깐이라도 멈추십시오.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이번에는 구멍이 아닙니다. 그릇을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밥을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따뜻한 곳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까?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감사는 현재의 기운을 긍정으로 바꿉니다. 긍정의 기운은 더 많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운의 작동 방식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보입니다. 가능성이 보입니다. 방법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물로 이어집니다. 오늘 밤 하얀 달을 보며 한 가지만 해 보십시오. 감사한 것 세 가지를 떠올리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마신 따뜻한 커피, 오늘 웃었던 순간, 오늘 무사히 하루를 보낸 것, 이 세 가지를 조용히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 마음이 하얀 달의 기운과 만나는 순간 막혀 있던 재물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재물이 막혀 있다고 느끼십니까? 오래 막혀 있었습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강물을 보십시오. 큰 바위를 만나면 잠시 고입니다. 흐르지 못합니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강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바위 틈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결국 흘러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힌 시기가 길수록 터지는 기운도 강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고여있는 시간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이 시간은 팽창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얀 다른 기운이 수렴되는 날입니다. 수렴이 끝나면 반드시 팽창이 옵니다.
달이 차오르듯 기운도 차오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재물이 터지는 날을 앞당기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하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 옵니다. 기회를 통해 옵니다. 때를 통해 옵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사람도 기회도 때도 문 앞에서 돌아갑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오늘 하얀 달날 마음 안에 쌓인 묵은 감정을 하나 내려놓으십시오. 오래된 원망, 풀리지 않은 억울함, 놓지 못한 후회, 그것을 오늘 밤달에게 내려놓으십시오. 하얀 달은 거두는 달입니다. 내려놓은 것을 달이 거두어 갑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하얀 달을 보내며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하나를 듣고 그날 밤 눈물을 흘리셨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밤 딱 하나만 하십시오. 창문을 여십시오. 베란다가 있다면 베란다로 나가십시오.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잠깐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하얀 달을 찾으십시오. 보름달처럼 밝지 않습니다. 오른쪽 절반만 빛나는 조용한 달입니다. 그 달을 그냥 바라보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언가를 빌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딱 한 문장만 생각하십시오. 나는 괜찮아질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한 문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문장이 마음에 걸리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괜찮아질 것이다. 이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많이 지쳐 계신 것입니다. 오래 버텨오신 것입니다. 혼자 감당해 오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버텨내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재물은 버티는 사람에게 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옵니다. 이 달 앞에 서서 괜찮아지겠다고 마음 먹는 사람에게 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기억하실 것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검은 콩이나 미역을 드십시오. 오늘 저녁 냉장고를 여십시오. 있으면 꺼내십시오. 없다면 내일 장을 보실 때 꼭 담으십시오. 둘째, 지갑과 현관을 정리하십시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바로 하십시오. 셋째, 오늘 밤 달을 보며 감사한 것 세 가지를 떠올리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이면 더 좋습니다. 작은 감사가 큰 기운을 만듭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오늘 하얀 달의 기운이 여러분 편이 됩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재물은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지금 당장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작은 것이 쌓입니다. 쌓인 것이
기운이 됩니다. 기운이 쌓이면 재물이 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달도 하루 아침에 차오르지 않습니다. 내일 조금씩 조금씩 차오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차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 가지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변에 요즘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재물이 막혀 답답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래 지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께 이 영상을 전해 주십시오. 나눔 자체가 재물을 부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기운의 통로가 열립니다. 그 통로로 새로운 재물 기운이 들어옵니다.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에게 재물은 아낌없이 돌아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안에 지금 당장 치워야 할 물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두고 계신 것들입니다. 두면 안 되는 색깔, 두면 안 되는 물건, 두면 안 되는 자리, 이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재물 기운을 막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하얀 달이 뜹니다. 이 달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가 바뀌면 다음 달이 바뀝니다. 다음 달이 바뀌면 1년이 바뀝니다. 1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모든 변화는 오늘 밤 창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 부디 좋은 기운 가득 받으시기를